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님의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멀게 느껴졌던 크립토 시장과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면서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8% 오르고 있죠. 현재는 86,000달러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더리움도 0.41% 상승하면서 1,650달러에 가깝게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XRP도 1.94%, 2% 가깝게 오르면서 현재 2.1달러 선 훅 위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죠.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호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주요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희망찬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내일의 코인 통해서 꼭 짚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따가 전문가님과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의 솔라나 현물 ETF가 캐나다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주요 자산운용사 4곳이 신청한 솔라나 현물 ETF 상품을 정식 승인하면서요. 해당 상품들은 현지 시간으로 4월 16일에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캐나다는 연방 차원의 증권 감독 기관이 없이 각 주와 준주에서 자체적으로 이 증권법이나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타리오주는 그중에서도 캐나다 최대 금융 허브 도시인 토론토가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현지 증권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온타리오에서 솔라나의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건 더욱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테고요. 미국에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솔라나 ETF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승인된 솔라나 현물 ETF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암호화폐 ETF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비단 솔라나 ETF만이 아니라 스테이킹 규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앞선 소식과는 조금 대비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심사를 연기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된 옵션 거래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졌었는데요. SEC는 스테이킹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6월 1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이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을 했던 건데요. SEC는 제한된 규정 변경이나 관련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지금 미룬 상황입니다. 이미 홍콩과 유럽 그리고 앞서 만나봤었던 캐나다에서도 스테이킹을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SEC는 여전히 이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 연기 소식에 이더리움의 가격 갑자기 3% 넘게 빠지기도 했었지만 저희가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일단은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에 6월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내가 혼자서는 업데이트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화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시장은 아직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오늘도 차트 속 단서들 함께 찾아보면서 현명한 진입 타이밍 땅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아주 화살을 날려주셨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서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코인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중에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X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들이 또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까요? 네. 간밤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X 가지고 와봤는데 네. 요즘에 이 코너를 막 연예인분들도 보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보시죠? 어떤 가수가 자꾸 그 X가 도대체 어머, 어머. 뭐야 이렇게 노래까지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잘하시네요. 네, 제가 더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세 가지 소식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X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진짜 큰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이클 세일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회사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2억 9천만 달러나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관련 트윗들을 만나봤었죠. 우리가 어제 이 트윗을 만나봤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하기 전에 늘 올리는 비트코인 크래커 지표가 올라왔으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움직임 눈여겨봅시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2억 9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네요. 이번 트윗은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의 공식 SNS 아캄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번 트윗 내용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비트코인을 2억 9천만 달러 어치를 샀다. 현재 스트레이티지가 이 9,448억이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 67,550
6달러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지금 아이콘이에요. 그냥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현금보다 비트코인 낫다, 달러 조금 있으면 녹슨다, 막 이런 말들을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또 샀다라는 거는 세일러도 지금 자리를 좀 저가로 보고 있는 건가라는 강한 신호를 시장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세일러가 이만큼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건 회사 내부적으로도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의 매수 타이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이 가격대에 커다란 지지선이 또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스트레티지의 이 비트코인 매수 평단이 67,556달러로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요. 이 가격대가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방의 불안이 줄어들고 추가로 진입을 할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또 이쯤이 되면 세일러의 평단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봐야겠죠.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방송에서도 제가 이 세일러의 전체 비트코인 매입 수량 그리고 매입 평단가를 공개를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분석해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75K 라인 아래로는 가격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꼬리를 조금 달기는 했지만 75K 라인 확실하게 지켜낸 모습이고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85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 평단이 이전에 67.4K에서 67.5K로 아주 약간은 높아지게 됐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평단이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지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 67.5K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흐름도 조금 살펴보자면요. 주요 분기점은 일단 87K 라인으로 평가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 87K 라인이 주요한 심리적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87K 라인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 상방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약 90K까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87K 라인 그리고 80K 라인에서 조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평이한 수렴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트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솔라나 관련한 트윗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현물 솔라나 ETF가 출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애쉬 크립토가 올린 포스팅을 가지고 왔어요. 암호화폐 관련 속보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공유해주는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입니다. 특히나 ETF, 기관 자금, 규제의 흐름 같은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뉴스들을 짧고 간결하게 요점만 요약하는 스타일이어서 팔로워들 사이에서 꽤나 신뢰가 있는데요. 이번 트윗 내용은 이렇습니다. Canada set to launch Solana SLOT ETF on April 16. Bullish for Solana. 캐나다가 오는 4월 16일에 솔라나 기반의 스팟 ETF를 출시를 한다. 솔라나의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SLOT라는 게 ETF 종목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름의 뜻을 보자면은 좀 솔라나 플러스 스팟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LOT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스팟 그리고 ETF. 이 스팟 ETF가 뭐냐면요. 현물 자산이라는 뜻인데 현물 자산 여기서는 이제 솔라나 코인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정식 금융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걸 캐나다에서 공식 승인을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다?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의 자금이 다시 솔라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는 기관 투자자나 기준의 금융 투자자들이 지갑 만들고 코인을 전송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서 솔라나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상징적인 거는요. 비트코인 ETF, 다음 이더리움 ETF, 다음에 솔라나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렛츠고 이런 느낌이죠. 이 공식이 이제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라는 금융 선진국에서 솔라나 ETF를 승인했다? 단순히 투자의 편의성 얘기를 넘어서 솔라나라는 프로젝트에 제도권이 신뢰를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겠죠. 실제로 ETF가 출시가 되면 ETF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만으로도 수급이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도 그 기대를 선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알트코인 시장에도 온기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던 시장이 솔라나 ETF 그리고 다음 주자들 주변에 있는 프로젝트들로 이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솔라나 관련한 흐름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솔라나 차트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추세가 하방으로 잡히면서 하단으로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방 수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 지지 라인이었던 18만 2천 원 라인 아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아주 최근에 반등에 다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제가 주황색 선으로 표시를 해드린 최근 거래일 보시면 18만 2천 원대 지지라인 위에서 가격이 지금 안착이 된 상태인데요. 하방의 추세선 때문에 지금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5거래일 내에는 가격의 향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하단의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설정해드린 대로 하방의 추세대가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추세대 상단을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하방의 추세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후에는 상방으로의 변곡을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라나 관련한 트윗도 살펴봤습니다. 벌써 마지막 트윗이네요.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트윗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리플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이번 트윗은 잭 더 리퍼가 올린 트윗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한번 만나봤죠. 리플 관련한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서 올려주는 계정인데요. 내용 바로 볼게요. Japanese Financial Services Company SBI Holdings confirmed Ripple's latest acquisition highlights its impact on XRP and RLUSD. 자, 먼저 보면은 SBI 홀딩스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일본 굴지의 금융 대기업입니다. 일본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이 SBI 홀딩스가 이 리플이 최근에 히든 로드를 인수한 거를 확인을 했고 이 인수가 XRP 그리고 RLUSD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이 RLUSD 도대체 뭘까요? 요거는 리플에서 발행할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 아마도 달러 연동일 것 같아요. 이 RLUSD는 리플에서 발행할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리플이 대형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를 인수했다는 거를 지금 공지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으로요. 이 인수가 XRP 가격 그리고 앞으로 나올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포스팅을 했어요. 리플이 히든로드를 인수했는데요. 이 히든로드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산 거래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이미 XRP 레저를 기반으로 디파이 결제 시스템에 XRP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자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통합을 해서 우리 디지털 자산 그리고 전통 금융 간에 다리를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XRP의 실사용이 확대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가 나왔죠.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술 회사 하나 인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리플이 직접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히든로드가 이미 XRP 레저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운영 중이었으니까 앞으로 XRP 활용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SBI 홀딩스가 공식 발표했다는 건 제도권에서 확신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리플이 뭔가를 해도 그걸 또 제3자가 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SBI가 직접 확인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줬다는 건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신뢰할 만한 뉴스입니다.
이제는 XRP에 대한 시선이 소송 리스크가 있는 알트코인에서 제도권 인프라에 실사용 중인 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인수는 이 리플이 자체 커스터디, 결제 인프라 그리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손안에서 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XRP 이용한 자산 이전, 결제, 수탁, 스테이블 코인 연계까지 전부 가능하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기관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면서 또 더해서 앞으로 출시하게 될 RLUSD 기반을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이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그걸 일본의 대기업인 SBI가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XRP 가격을 떠나서 생태계의 전체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X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부터 그리고 솔라나, XRP까지 전방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스트래티지가 역시나 과거의 패턴처럼 보유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를 게시한 다음에 바로 추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세일러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 트리거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라나와 리플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 조금씩 온기가 퍼져가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이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X들은 시장에 24시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다 찾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님이 선별해 주시는 X들을 계속해서 받아봐야겠죠.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선별해 주시는 이슈들 하나하나씩 다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들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뉴스 기사들로는 어떤 게 나왔는지 이슈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더 웃게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관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관세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좀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 봤어요. 네. 전 세계를 지금 대상으로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면서 중국이 반미 전선 구축의 명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나 뭐 유럽연합처럼 미국이랑 좀 가까운 국가들마저도 네.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국가들 모두 중국 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좀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얻는 반사 이익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 3개국을 지금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를 지금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단연 공급망 협력 그리고 반미 전선 구축입니다. 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에 이번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제 그 승자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네.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이 반사 이익을 중국이 반미 형성에 활용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이 중국이 미국이랑 이제 단기 대결을 넘어서 좀 장기적으로 전략적 견제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또 7월에는 EU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히토류 수출 제한이나 미국 국채 매각 같이 지금 비관세 보복 카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금 탈달러 블록, 반미 공급망, 그리고 자국 중심의 경제권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일단 글로벌 무역이랑 외환 질서가 개편이 된다면 네. 암호화폐는 국경 없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죠. 특히나 브릭스 같은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화나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고 전통적인 통화 블록과의 경쟁 구도에서 대체 결제 수단으로 실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좋은
호재일 수 있는 반면에 또 반면이 있어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중국이 자국민 대상의 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것도 결국에는 통화 통제 그리고 금융 주권 사수를 위한 조치였잖아요. 지정학적 긴장이 극대화될 경우에는 양국에서 모두 이 자산에 대한 통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현재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패권 균형을 막 흔들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이 자산 회피처면서 시스템 전환의 실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단순히 차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읽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어딜 가나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고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 두 가지의 다방면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EC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연기가 됐다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정만 연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 이 안에 SEC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을 했던 두 개의 이더리움 ETF,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그리고 미니 트러스트 ETF 이렇게 네. 두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6월 1일까지 연기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지난 2월에 이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ETF를 들고 있으면은 ETF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좀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스테이킹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SEC가 이 요청을 곧장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상품의 정체성, 이 구조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이에요. 오. ETF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수나 가격의 자산을 수동적으로 추종을 하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ETF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ETF를 통해서 특정 자산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테이킹 어때요? 능동적인 참여 행위입니다. 여기는 또 능동적이에요. 특히나 이더리움처럼 지분 증명 방식의 이 블록체인에서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스테이킹을 하게 된다는 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도 하고 이 네트워크의 운영에도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SEC가 이 구조에 대해서 ETF가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네트워크에서 활동도 하는 게 과연 법적, 제도적으로 적절한가? 이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네. 앵커님 생각에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게 이자일까요? 배당일까요?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되게 아리송하네요. 이자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라? 배당인가? 네, 배당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이거를 SEC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물음표가 떠 있는 부분이군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법과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ETF가 이런 보상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지금 없고요. 스테이킹 과정에서 블록 검증 실패나 부정행위 때문에 코인이 일부가 손실되는 상황, 이 슬래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ETF가 이 책임을 과연 질 수 있는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한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없이는 스테이킹 ETF를 쉽게 승인을 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시장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래도 거절 아니고 지금 6월 1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희망은 있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나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도 유사한 스테이킹 관련 규제들을 이미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놨고요. 좀 더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는 4월 9일에 SEC가 같은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옵션 거래를 허용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격의 상승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파생 상품 허용했는데 스테이킹에 대한
대한 보상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SEC가 ETF의 파생 상품적 성격은 인정을 하되 운영 주체로서의 기능은 아직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 외 국가들을 좀 살펴보자면 캐나다 이미 스테이킹 포함한 이더리움 ETF 운영 중이고요. 홍콩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미국이 글로벌 ETF 시장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더리움 ETF가 가격 추종 상품을 넘어서 수익형 ETF로 좀 진화를 할 수 있을지 이번 여름 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EC와 관련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보류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니까 ETF와 스테이킹 확실히 개념 자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SEC가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6월 1일에 내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 유념을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시장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24시간 동안 내가 혼자서는 찾아보지 못한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초적인 개념을 가져오셨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번이 아니죠. 어제였죠. 네. 패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오늘도 다른 패턴을 가져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알파벳 관련한 패턴을 가지고 오. 왔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배웠던 거 잠깐 또 복습을 하고 가봐야겠죠? 그렇죠. 어제 배웠던 게 바로 W자 쌍바닥 패턴이었습니다. 차트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더블 바텀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W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쌍바닥 패턴은 하락, 반등의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W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이 W 패턴이 나왔을 때 진입 시기를 세 가지 조건을 보고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첫 번째 어떤 걸 체크해 봐야 하냐면요. 바닥의 높이였습니다. 두 번째 바닥의 위치를 체크해 봐야 하죠. 첫 번째 바닥과 평행하게 같거나 아니면 첫 번째 바닥보다 높아야 한다. 첫 번째 바닥보다 좀 낮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좀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언제나 고려해야 할 것 역시나 거래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캔들의 거래량이 이전 캔들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우수한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의 범위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의 기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성이 높은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올 때 우수한 타점 잡는 방법까지 어제 배웠던 내용들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 오늘 히든코인에서도 다룰 거기 때문에 오. 여러분 모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쌍바닥 패턴 모두 잘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새로운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자 패턴에 이어서 오늘도 알파벳 모양의 패턴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배울 패턴은 바로
V자 패턴입니다. 이것도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쵸. V자 반등 어쩌고저쩌고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오늘의 패턴 역시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알아두신다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와 거래량에 입각해서 우수한 타점을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V자 패턴이라는 건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처럼 두 가지 종류의 V자 패턴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 상승의 순서로 V자로 반등을 하는 패턴이 있고 차트가 상승, 하락의 순으로 역V자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는 역V자 패턴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그럼 V자 패턴 나오면 상승 후 초입에서 그냥 바로 진입을 하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역시나 신뢰성이 높은 우수한 타점을 잡아보시려면 지지와 저항, 추세와 거래량까지 모두 판단을 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들어가셔야 해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장 신뢰성 높은 V자 패턴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또래량, 또 거래량입니다. 또래량이요? 네, 또래량. 언제나 또 거래량도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먼저 V자 패턴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 후에 반등이, 상승이 나오는 정방향 V자 패턴은 차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꺾이는 V자의 최하단 꼭지점의 거래량보다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이때의 거래량이 더 커야 더 우리가 우수한 타점으로 봅니다. 거래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승 추세 유지 가능성 높은, 신뢰성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으로 꺾이는 V자, 이 역V자의 상단의 꼭지점의 거래량보다 하락으로 전환된 캔들의 거래량이 클수록 하방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 축소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경우랑 반대로 추세 전환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급격하게 빠진다라면 뚜렷하게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이나 아니면 신뢰성이 좀 지속성이 낮은 추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래량 항상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론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진입해 봐야 할지 함께 알아둬야겠죠. 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좀 간단하니까 쉽게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또 실전에 적용을 하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항상 이 이론과 실전의 괴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면요. 실제 차트에서 보면 이 캔들, 거래량 캔들이 항상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멈춰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맞아요. 올라갔다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이미지처럼 두 가지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완성봉 타점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처럼 V자 반등 직후의 봉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다음 봉이 시작이 될 때 이 완성봉의 거래량을 보면 이 거래량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죠. 네. 이 거래량이 이전보다 높다면 추세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살아있는 자리니까요. 진입 타점에 부합하겠고요. 두 번째 타점, 거래량 돌파 타점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처럼 지금 반등 직후에 캔들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이 캔들의 거래량이 V자 꼭지점에 위치한 이 캔들의 거래량을 이미 돌파를 했다라면 완성봉 타점보다 오히려 한 템포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우수한 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거래량이 높아지기만 하고 내려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거래량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V자 패턴도 어렵지 않았죠? 아주 쉬운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코인 클래스와 하루하루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차트를 보는 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나 캔들 차트 그리고 또래량, 이 거래량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코인 클래스 놓치신 분들 위해서 캔들 차트 그리고 거래량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앞으로 코인 클래스 듣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정보방에서 이전 클래스 내용 요약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또한 꼭 숙지를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코인 정보방에서 오늘의 강의 내용 요약본도 받아보시고 집에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V자 패턴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론만 놓고 본다면 나도 쉽게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실전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을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잘 쌓아 가시다가 확실하게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코인들은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가져가 보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 개념 또 하나 플러스 알파 해봤으니까 적용시킬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코인부터 히든 코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 정말 네. 무섭게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이 코인들에 딱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이제 곧 5월이잖아요. 네. 휴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어머나, 휴가 네. 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자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벌써 5월이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그런 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굉장히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들이 매일 20%, 40%대 수익 구간이 나왔거든요. 일단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관심 코인 솔레이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관심 코인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네. 지금도 어제 소개해드린 가격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와.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관심 코인으로 보셨다면 더 좋은 구간에서 들어가셨겠죠. 화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아크 역시 2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수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가스도 굉장히 빠르게 40%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또 목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아더 35%대까지 수익 구간 나왔고요.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오르카는 32%대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하나씩 네. 새롭게 갱신이 됐네요. 맞아요. 제가 방송을 지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꽉 채워서 한 건 지난주가 처음이었는데 네. 월화수목금 모두 여러분 20%에서 40%대까지 수익이 나는 코인들로만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와. 방송에서 관심 코인 2개, 히든 코인 1개 이렇게 3개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개씩만 모아봐도 이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수익률 굉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지난주에 관망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관심 코인 주의 깊게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에 나올 히든 코인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 관심 코인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오늘도 관심 코인 2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관심 코인 바로 차트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온 건 알파 쿼크입니다. 알파 쿼크 차트 보면 올해 1월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방 슈팅으로 추세가 이후에는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서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쭉 내려왔어요. 네. 보시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상승 돌파, 시도, 하락, 시도, 하락 이렇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돌파 시도 패턴이 반복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차트는 일정 구간에서 규칙성을 갖고요. 과거의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성도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추세와 변곡의 원리처럼 불규칙한 변곡점이 나오면서 이 규칙이 깨지게 되는 시점이 분명 찾아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추세선을. 이전에 하방 수렴 구간에서 응축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거래량 이전 대비 동반하면서 지금 추세대 상방을 돌파하고 추세대 위쪽으로 가격이 이미 안착을 했습니다. 오. 최근에 3거래일 모두 수렴 구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거래량 나오면서 상방 추세가 완전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방의 수렴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현재가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완연한 상승 추세대를 새롭게 형성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알파쿼크 만나봤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보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조금 변하려나라는 기대가 당연히 가져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분 여러분이 계좌안에서 수익으로 확인하시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 코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코인일까요? 네, 두 번째 코인 구면인 코인으로 다시 한번 가지고 구면일까요? 와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뤘던 오르카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소개해드린 시점 이후에 상방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32%대까지 구간이 나왔었어요. 네. 수익 구간이.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움직임이 나와서 오늘의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3.4테더 라인이 분기점이고 이 라인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가격이 안착하냐 마냐가 추가적인 상승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의 차트를 보면 3.4테더 이 라인이 분기점이고 요 위를 돌파한 구간은 있었지만 가격 안착에는 실패를 하면서 4월 13일에 이때 음봉이 나왔죠. 네. 이때. 그렇지만 바로 다음 날에 다시 내렸던 만큼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격대는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열심히 보이실 두드리고 거예요.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최초 돌파 시도 이후에 가격이 쏟아져 내렸을 때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쭉 내려간 게 아니라 그래도 하락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다시 돌파 시도할 만큼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오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3.4테더 라인 돌파 이후에 가격이 안착을 한다면 이후에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는 점 아직 유효하고요. 오르카 역시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고 안착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 오르카 만나봤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딱 어울리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간 안에 그래도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분 여러분이 수익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코인 두 개를 만나봤기 때문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히든 코인을 열어봐야겠죠. 전문가님이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코인 클래스에서 살짝 힌트를 아, 드렸죠. 맞아요. W자 패턴이 나오고 있는 코인을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쌍바닥 패턴에서 가장 우수한 진입 타점과 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지금 W자 바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이렇게 W자, 이제는 차트가 잘 보이실 거예요. 바닥권 체크가 2번 이루어지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쌍바닥 패턴 확인할 때 중요한 요소 3가지 아까 복습을 해봤죠. 바닥의 높이, 맞아요.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캔들의 레인지, 캔들을 좀 장기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닥의 높이, 확실히 두 번째 바닥이 높아졌어요. 더 맞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확실히 높고요. 거래량 살펴보면요. 이쪽이 지금 두 번째 바닥, 여기가 첫 번째 바닥이었는데 첫 번째 바닥 대비 거래량이 어떻죠? 완연하게 늘었는데요. 네, 요게 한 25배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바닥 대비 거래량이 지금 25배 정도 붙었고요. 네. 직전 캔들보다도 거의 10배 정도가 붙은 거래량이어서 지금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만큼 캔들이 긴 양봉을 그리면서 상방으로 쭉 뻗어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캔들의 레인지, 그러니까 기간을 보자면 제가 네. 가지고 온 차트 1분봉, 5분봉 아닙니다. 중장기 추세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캔들의 기간 역시 조건에 부합하죠. 종합해 보자면 오늘의 히든 코인, 코인 클래스에서 알려드렸던 이 쌍바닥이 나올 때의 우수한 진입 타점 3가지, 바닥 높이, 거래량, 캔들의 기간까지 모두 충족을 하고 있고요.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간 게 완전히 확인된 코인이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코인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역시나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시점에 매수를 해서 어떠한 시점에 익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제가 매수하는 기술 코인 클래스에서 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예술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예술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 이제 다들 아시죠?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해서 밑에 뜨고 있는 영어 링크 클릭하고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클래스에서 배워왔던 쌍바닥 패턴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진입 시점이다라고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도는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전문가님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술적으로 내가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히든 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쌤과 내일의 코인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